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4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배 많은 수치인데요.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재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충남도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의 기차, 이 철도 노선의 공통점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공통점이요. 일단 충남에는 서해선이 있고요. 또 네. 영남선, 호남선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찾긴 좀 쉽지 않은데요. 네, 공통점은 바로 남과 북을 세로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충남을 시작으로 동과 서를 횡단하는 철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자세한 소식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시작됩니다. 이어 당진과 예산,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연결됩니다.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6년 전부터 추진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면서 가능성을 높였던 상황.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종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자리 걸음을 보이자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이 14일 당진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간 만큼 다시 한번 조기 건설 촉구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성을 따지기보다 소외된 중부권 교통망을 확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부권에는 이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로망, 철도망이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 개발이 되고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앞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횡단철도가 놓일 경우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여객 수요는 9,000명, 화물 수요는 4,000톤으로 예측됩니다. 충남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당진과 서산 등 북부권엔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이 밀집한 만큼 물류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서산 대산항이 있습니다.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서 늘어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그리고 이런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충북 증평군의 사업 참여도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철도 노선 시군은 한 곳 더 늘어 총 13곳. 이들 지자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들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확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산에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사이 840명이 확진됐으며 이 중 467명이 훈련소 장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는 7일 104명, 12일 104명, 13일 106명 등입니다. 훈련소에는 매주 장정 기수별로 총 3천여 명이 입소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4일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196명, 이틀째 4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2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여름철을 맞아 사회적 활동이 늘면서 재확산이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확진자 1명의 전파력을 알려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6월 첫째 주 0.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재확산의 이유는 뭘까요?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인데다 대규모 확진으로 얻었던 면역력도 함께 줄어든 점을 꼽습니다. 또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서 환기가 안 되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만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올 여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이나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주차 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0가구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 됩니다. 충전시설 수량도 늘려 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 신축시설은 5% 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 공공시설은 전체 충전기의 10% 이상을,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미래교육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저소득층과 다자녀에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학여행비로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19만 원, 고등학생 28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3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으로는 학생 1명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고등학교 조식과 석식비, 교육정보화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인 온체움을 구축해 온라인으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습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학교,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학교, 충남 미래교육은 암과 삶이 일치하는 배움의 대전환을 완성할 것입니다. 충남 미래교육의 길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가겠습니다. 국내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네, 화려한 축제로 부활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현장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오랜만에 열리는 건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3년을 기다린 축제. 스크린 속 배우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병은 한선화부터 트로트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정동원, 가수 겸 배우 최민호도 폐막작 주연 배우 자격으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저희 정동원 가수 배우님 보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와서 우리 가수님도 볼 수 있어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이상해도 괜찮아. 장르 영화제의 이색적 특징과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개막작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맨과 폐막작 정범식 감독의 뉴노멀을 포함해 49개국, 작품 268편이 공개됩니다. 일상이 회복된 만큼 저희도 그동안의 2년간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많이 고생하신 시민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신나고 즐겁게 즐기면서 매년 인기가 높았던 배우 특별전도 부활했습니다. 주인공은 설경구 배우. 천만 배우의 작품들을 한 장소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좋은 시간 또 좋은 공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영화제 특징은 관객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는 점. 주요 행사장은 작품 속에 들어온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체험관 중에 하나인데 마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 같아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혼합한 이른바 확장현실 XR 전시. 현실을 초월했다는 비욘드 리얼리티를 체험해봤습니다. 기기를 착용하면 곧장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게 바로 XR 전시의 매력.
또 다른 작품에서는 커다란 공간에서 빛과 움직임만을 이용해 내가 곧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약은 필수. 그만큼 마니아 관객층이 탄탄합니다. 안경을 안 써도 약간 VR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이렇게 센서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화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열린 영화제. 포토존도 관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추억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분장을 하고 축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명나는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거리 행진. 영화제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고 한여름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부터 영화 상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는 이상해도 괜찮은, 이상해서 더 괜찮은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합니다. 충남도가 오는 18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네, 충남도 사회복지과 정별꽃사랑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별꽃사랑 주무관입니다. 예, 먼저 이 청년 내일저축계좌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년간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씩을 추가 적립해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네, 가입 대상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청년 본인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512만 1,080원을 넘지 않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개인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금 사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장 만기일 도래 전에 중도해지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충남도에서는 올해 최대 3,437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가입은 오는 18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일에 따라 오부제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은 월요일에, 2 또는 7인 청년은 화요일에, 3 또는 8인 청년은 수요일에, 4 또는 9인 청년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청년은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5일 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보실 수 있으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사회복지과 정별꽃사랑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 지역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돌아보는 태안 시티 투어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16일부터 재개합니다. 태안 시티 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태안읍 공영터미널 옆 새마을금고에서 출발하며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북부 코스는 만리포 해변과 천리포 수목원 등을, 남부 코스는 안면도 수산시장과 꽃지 해수욕장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